그런 그 어떤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아주 항상 이렇게 발목을 잡습니다. 예전에 나치즘이라든가 파쇼 체제 이런 데서 바로 국가 전체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어떤 그 전체주의 정치 체제를 운영했던 적이 있죠. 이 악령이 이제 이 공동체주의 국가주의의 어떤 그 하나의 그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좀 나라별로 어떤 경향이 있는지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칸 계통의 나라들은 개인 이익의 합으로서의 공익관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오바마가 의료보험 통과시켰죠, 그죠? 오바마가 집권기관에 한 것 큰 일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통과시킨 겁니다.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70년대부터 잘 되어 있는데 미국은 국가의료보험 체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힐러리 클린턴이 그걸 좀 해보려고 남편이 좀 네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힐러리가 그걸 좀 해보다가 실패하고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오바마가 이걸 했는데 그걸 지지하던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빼고 뭐 껍데기만 겨우 통과시켰다 이렇게 평하죠. 그러면 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부유하고 그런 나라에서 의료보험조차 없었느냐? 국민들이 싫어했습니다. 국민들이 내 보험은 내가 알아서 사지 왜 국가가 그걸 하느냐? 이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 우리가 각자 알아서 이 회사 저 회사 보험회사 사듯이 의료보험도 각자가 내가 알아서 의료보험 나한테 적합한 의료보험을 회사마다 따로 하니까 내가 골라서 쓰겠다 하는 것이 미국 사람. 그게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국가가 뭘 하겠다.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서는 우리로서 웬만한 거 다 정부가 뭐해? 정부가 해줘야지. 이러는데 요새는 왜 국가가 이거를 해? 왜 정부가 왜 이걸 하려고 해? 좀 놔도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앵글로 아메리칸 계통의 나라들은 공익관이 개인의 이익을 합친 것이 공익이지 다른 게 뭐가 있냐. 소위 GM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지 무슨 뭐가 돼. 유명한 그게 있죠. GM하고 존 F 켄네디 간의 논쟁이 있었죠. 그죠? 네. GM은 GM이 잘 되고 뭐 IBM이 잘 되면 그것이 곧 나라가 잘 되는 거지 무슨 다른 게 뭐가 있냐. 존 F 케네디는 진보적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존 F 케네디는 그렇게 개별 회사나 개인들의 부자가 된 것과는 달리 나라 전체의 이익이 있다. 존 F 케네디가 유명한 연설을 했죠.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뭘 잘해줄 걸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부를 위해서 뭘 하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미국계나 앵글로 아메리칸 이쪽계 나라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출발이 이런 공익관에서 시작했고 또 국가기구의 제도와도 그렇게 아주 느슨하고 불편하게 서로 체크 앤 밸런스 서로 견제하고 분절하게 되는 그런 국가기구를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이후에 미국도 행정국가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미국도 행정부의 역할을 자꾸 좀 확대도 하고 행정관료제도 만들고 행정관료제가 정책기획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강화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레이간 때, 1980년 레이간 때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그때까지 행정국가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대륙의 나라는 어떠냐? 특히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는 어떠냐? 이게 반대입니다. 또 일본도 명치 유신 이후의 일본
어땠었냐면 일반인으로서의 공부가 달라졌어요. 개인 이익을 합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전체 나라 전체의 이익이 있다. 여기서는 그래서 국가기구의 제도화를 이제 응집력 있게 집권화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프랑스의 관료제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프랑스의 관료제 말도 못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응집력도 강하고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 앵글로 아메리칸 같으면은 공무원이라는 건 그냥 회사 취직하나 정부 취직하나 그냥 그런 그 취직 자리에 하나죠, 똑같이. 그러나 독북이나 유럽 대륙의 나라들은 공무원이라는 건 특별한 것이 가진 사람. 그래서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 대륙의 나라들도 20세기에 들어와서 대의 민주주의를 강화시켰죠. 간헐적으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그 전에도 했지만은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대의 민주주의를 강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집단의 두 유형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절충이 정답이구나. 공익관도 이 개인의 이익으로서의 합의라는 개념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또 플러스 알파로서 전체 사회의 이익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하는 이 절충. 또 그러한 절충된 공익관을 우리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 거버넌스의 제도도 양쪽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국가 거버넌스의 제도가 필요하겠구나.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여기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공익관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유산은 우리는 조선시대 유교 거버넌스 시절에는 공동체 주의를 강조했고, 그런데도 말이죠. 이제 조선 말기로 와서는 아주 그 거버넌스 역량이 아주 굉장히 취약했다는 거죠. 말이 중앙 집권화돼 있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파악이 안 됐고, 그냥 지방에서는 다 그냥 뭐 아전들에서 만들어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기 이광희 박사님이 뭐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게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그 조선시대가 여기 중앙집권화된 체제라고 하지만 오대면이 굉장히 통치 능력이 굉장히 약했다. 거버넌스 능력이 약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제시대는 국가주의가 아주 극도로 강조됐던 때고, 이때는 왜곡된 일반 이익이죠. 자기네 제국주의 실현을 위해서 왜곡시켜진 어떤 국가의 일반 이익을 내세웠고, 전형적인 전체주의 모습이었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후에 우리가 국가 형성 산업화기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는 공동체주의와 국가주의를 굉장히 고고화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헌장이라는 것을 개정을 했어요. 제가 그 자문위원 단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뭘 봤냐면 1980년에 최초로 만든 공무원 헌장을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 공무원 헌장을 봤더니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생명과 몸을 바쳐야 된다는 게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몸과 생명을 바쳐야 된다. 여기 공무원 하셨던 분 계신가요? 공무원 계시나요? 뭐 그런 그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그럼 공무원 교육원 과천에 있었죠, 그죠? 지금 어디 제천 말씀하세요. 네. 거기 제가 전에 80년대 강의를 좀 나갔었습니다만, 거기 가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큰 돌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박 대통령이 쓴 글자를 거기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박정희 써있더라고요. 내 일생, 공무원이죠. 내 공무원으로서 내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바친다. 앵글로 아메리칸 계통에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냥 취직한 사람을 가지고 일생을 바치라는 거는 조국과 민족. 이거는 유럽 쪽에 2차 대전 이후가 아니라 그 전 19세기나 18